한번 찾아주셨어요. 하나, 둘, 셋. 약간 장난. 궁금하죠, 궁금하죠. 네. 제일 궁금한. 네. 네, 많이 벌죠. 회사마다 다르고 직무마다 다르기는 한데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상해군경에는 잘 주는 편이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받는 초봉 수준의 한 70% 정도는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취업을 했을 때가 2011년도여서 지금이랑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정도 받는다라고 하면은 진짜 많이 받네? 라고 할 정도로 제가 다녔던 회사는 상여금 제도가 되게 잘 돼 있었어요. 몇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상여금을 기분 좋게 받았었죠. 많이 벌어요. 네.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분명히 많이 받습니다. 큰 병원에 있는 친구들이 일단 많고 서울시립보라매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보험공단에 소속돼 있는 선배님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한 일반 분야보다도 아무래도 조금 더 버는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근속하면 연금제도가 있는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받는 수준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봤자 마저 다 특성화고야 라고 오히려 받아치세요. 저는 인문계고등학교보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취업과 진학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나서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인문계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특이한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난 특성화고라서 더 좋은데? 이렇게 받아칠 수 있는 자신만의 그런 여유를 가지면 되고 그리고 이건 그래봤자 그 사람의 시선이에요. 나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당당하면 된 거고 특성화고등학교에 나를 왜 가둬요? 가두지 않아도 돼요. 거기서 하는 경험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그리고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면 되는 거이지 특성화고라서 인문계 고등학교라서 이런 프레임에 빠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그 만족을 하는 만큼의 성과는 분명히 나오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계속 가면 돼요. 그래봤자 특성화고잖아 이 말을 솔직히 상처를 받으셨을 마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분이 일단 무례하게 말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에 너무 갇히실 필요도 전혀 없으시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무작위로 떠들어댄 말보다는 이미 실제로 잘 된 사례가 지금 바로 있잖아요. 제가 지금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긴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실제로 특성화고 졸업해서 빛나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또 믿어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 하지만 가장 믿어야 될 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스스로 전교 3등 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금 더 믿고 끝까지 힘써주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베스트예요. 그게 성공해서 복수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과를 선택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적성이랑 과가 안 맞으실 걸 고민하는데 지금 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과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을 해볼 기회를 이미 한번 가지신 거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흥미가 가진 거, 고3 때 정말로 선택할 것, 대학생이 된 뒤로 선택할 것 이거 전부 다 같을 수도 없고 분명히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기회는 살면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지실 수 있다는 점에서 특성화고가 매력적인 점도 있다는 면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성이랑 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될 부분인데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만족스럽게 하고 있지만 다른 일은 또 어떤 일이 또 재밌는 일이 있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20대가 나이 밝히기 싫은데 아까 2009년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27인데도 아직까지 네, 완전 동안이에요.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저 역시도 지금 하고 있는 일 만족스럽지만 또 다른 재밌는 일도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 학생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뭔지 알아요. 내가 만약에 간호학과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간호가 너무 안 맞으면 그때 가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간호 위주의 수업을 듣게 되면은 그 시간 동안은 힘들더라도 그 특성화 고등학교 안에서 간호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느낄 수 없는 다른 경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흥미가 있으면은 일단은 경험을 해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회계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회계를 하는 쪽으로 취업을 했지만 안 맞아서 그만두고 나랑 회계가 정말 안 맞는구나 너무 막 미리 알아서 좋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됐듯이 흥미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는 해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은 결석이 많다는 건 학교 자체에서 성실한 학생이라는 신뢰를 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고등학교 입학하신 후로는 회사에 지원하든지
대학에 지원하든지 분명히 생활기록부를 요구하는데 그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성적뿐만 아니라 어쩜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성적 관리뿐만 아니라 출결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활용됩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저는 그 회계 관련,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몸은 편하지만 돈은 많이 받는 사무직 아르바이트도 구할 수 있었고, 회사를 다녔을 당시에도 자격증 없이 뭐 취업을 했다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전공 과목과 관련된 자격증을 바탕으로 실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입시가 전형이 다양하고 학생마다 맞는 전형이 다 다르지만 어쨌거나 우선적으로 수시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제 좋은 내신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좋은 내신을 얻고 수시에서 이제 특성화고 특별 전형과 특성화고 학생이란 이유로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전형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용하셔서 진학을 하실 수 있다면 분명히 승산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제가 영광여자 메디텍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 관리를 열심히 하고 용인대학교 특성화고 특별전형 물리치료학과, 가천대학교 바람개비 전형 물리치료학과에 합격했거든요. 바람개비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가천대학교는 다행히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수한 전공 과목을 9등급 처리하지 않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제 내신 성적을 그대로 인정을 받아서 입학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대학에서 그런 제도상으로 전공 과목을 9등급 처리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직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친구 같아요. 제가 취업을 할 때 좀 혜택을 많이 받았던 해거든요. 취업을 준비할 때가 2011년 이명박 정부가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자를 늘려라 라고 해서 여기저기에서 취업자를 많이 늘리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 첫 해에 혜택을 받게 돼서 원래는 거의 10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 취업자가 없었던 회사에서도 이제 채용을 하게 되어서 제가 뽑히게 된 사례였고, 그 당시에 이제 공기업 은행은 내신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들어갔던 케이스예요. 그래도 그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도 여전히 특성화 고등학교 그 졸업생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는 부분은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뭐 10번 떨어지고 12번 떨어지고 하면은 자존감도 낮아지고 힘들겠죠. 하지만 그 본인이 가장 잘 알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잘 생활을 했고 내가 그 기울였던 노력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그 노력이 빛을 발할 날은 분명히 존재할 거니까 미리 취업을 해보고 또 미리 졸업한 선배로서 분명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거라는 거 포기만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믿고 가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소수의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낸 거를 그걸로 특성화고등학교를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거나 특성화고등학교도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와 유일하게 공통된 점은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좋은 기회를 가져가고 어쩔 수 없이 주목을 많이 받고 선생님들이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는 건 객관적으로 사실입니다. 학교의 입시 결과나 취업 성과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좋은 케이스들을 더 얘기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현명하게 실제로 전체 학생 비율 중에 몇 명 정도나 그렇게 됐는지 미리미리 잘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보고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팁이고, 이 사연자님에게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좁은 길 때문에 힘들지만 결국에 그 길을 타파하는 사람은 있거든요. 너무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게 일단은 3학년이시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조언으로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인 친구들은 각 학교에서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원이 순수하게 얼마 정도인지 몇 퍼센트 정도의 비율인지 본인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지 미리미리 생각을 잘 해보는 게 일단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팁일 것 같아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진의 기회라던가 뭐 연봉에 있어서 뭐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대졸과 아예 차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차이일 뿐이지 차이랑 차별은 다른 거죠. 그쵸. 네. 차이랑 차별은 또 다르기도 한 거고, 어린 나이에 경험을 먼저 쌓는 게 이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가 많이 그 나이 때에는 배울 수 없는 그 나이 때와는 좀 다른 그런 성숙함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러한 성숙함이 또 언제 도움이 되냐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뭐 말투라던가 행동이라던가 아니면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라던가 이런 거를 미래 사회에서 배우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처음에
이렇게 예쁨을 많이 받거나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게 돼요. 그러면 나한테 주어지는 일이 더 많게 되고 더 많은 기회를 나는 더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이제 돈을 벌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분명히 내가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특성화고에 대한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또 먼저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분명히 그 선택은 후회가 없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나 후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을 하면 그때 20살이고 1년, 2년 한다 그래도 그때 22살이에요. 저도 22살에 대학을 처음 입학했거든요. 늦지 않아요. 지금은 되게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에 대해서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를 내가 무릅쓰고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는 나의 의지에 달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취업 후진학 제도가 정말 잘 활용되는가? 그것은 사실 이제 그 전형을 직접 이용해서 진학을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고 스스로 이제 따로 대학을 준비하셔서 선취업 후진학 제도가 아닌 일반 전형이랑 똑같은 형태로 입학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그리고 이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유는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제도가 취업을 해서 미리 사회 경험을 쌓은 사람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줘서 평등한 위치에 도달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하게 지속적인 사회 경험을 쌓고 관련된 전공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케이스여야 이 제도를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 경험을 하시다 보면 근무하셨던 직무가 아닌 다른 전공으로 대학을 진학을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런 경우는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겠다 정확히 알기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지만 갈 사람은 가고 아닌 사람은 결국 회사나 다른 곳에 남는다는 거. 이거는 학교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진학을 하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해상국제컨벤션고등학교는 진학반과 취업반이 분명히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해서 진학을 준비한 학생들한테는 그만큼의 커리큘럼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나왔던 서울문화고등학교는 수능 위주의 수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다고 특성고등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공부를 안 시키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면 학원도 다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극단적으로 독학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수시 비율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꿈을 위해 준비한 것들 뭐 내신 성적 같은 경우로 평가받아서 대학에 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꼭 수능을 해야 한다거나 꼭 정시 100%로 그런 전형으로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아직은 유연성 있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수능을 최저 등급을 맞출 때 필요해서 독학을 했는데 무리 없이 맞출 수 있었거든요. 아직은 또 중학교 3학년이시고 그래서 조금 더 유동성 있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시면서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게 특식인이라고 해서 이제 명예로 이제 되신 거라서 상장하고 메달 초콜릿을 이제 수여를 해드립니다. 상장 명예 특식인 성명 류상화, 성명 김다련. 감사합니다.